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창원영어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어, 작년에는 통합사회로 여러분들이랑 호흡을 맞췄고, 올해는 네, 경제로 여러분들이랑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제발 영상 좀 찍어라 라고 협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유야 어찌됐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첫 번째 강의부터 바로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얘기가 희소성 얘기예요. 희소성 얘기고 합리적 선택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떠나서 선택이라는 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희소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작년에 통합사회를 하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학년 경제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이제 희소성이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프닝 퀘스천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석유가 땅만 파도 콸콸 나오는 것이었다면 과연 만수르 씨는 부자였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닐 겁니다. 만약에 석유가 땅만 파도 나오는 거였으면 우리는 석유를 수입해 올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막말로 진짜 주유소에 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차 같은 거 그죠? 부모님들께서 차를 이렇게 주유해야 된다 하면은 땅에다 호스를 꽂아가지고 주유를 콸콸콸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죠. 대한민국은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수르가 필요한 거고, 만수르는 우리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석유를 팝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죠? 석유 공급량도 심지어 조절까지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석유가 구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구하기 쉬운 물건인지 구하기 어려운 물건인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지 사람들이 가지기 싫어하는지,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구하기 쉬우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구하기 쉬우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물 같은 거 있을까요? 물 구하기 쉽나요? 뭐 가면 갈수록 좀 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죠? 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어떤 국가에서는 구하기 쉬운 게 어떤 국가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은 구하기 쉬우면서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니까 그죠? 필기구 같은 거. 필기구 같은 것들은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어, 그리고 두 번째. 구하기 쉬운데 사람들이 가지기 싫어하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 가지기 싫어하지만 구할 수는 있어.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음스 같은 거. 그죠? 집 앞에 있다가 좀 어감이 이상한가? 어쨌든 그죠?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앞에 가면은 음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구하기 쉽죠. 하지만 저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들고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아, 엄마 아빠 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싶어서 뭐 봉지에 싸왔어, 포장해 왔어, 받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가지기 싫습니다. 그리고 구하기 어려우면서 사람들이 가지기 싫어하는 건 있을까요?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서 박병준 선생님의 발톱이었던 거죠. 그죠? 작년에 병준 쌤의 병준 티 발톱. 이게 뭐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것만큼 기괴한 사례는 없다. 오죽하면은 희소성 기억 못해도 제 발톱 드립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톱은 그죠?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야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희 집 주소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져라 라고 하면은 가지실 건가요? 저도 가지기 싫어요. 사람들이 가지기 싫어하면서 구하기 힘들죠. 제 발톱은. 죄송해요.
자꾸 강의 촬영을 강요받아서 그런지 목이 메이네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면서 구하기 어려운 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좀 포인트인 거죠. 이런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잡다한 것들이 나오는 곳인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못 가져가지고 안달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뭐 벤츠,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의 욕구가 여기서 다 나오더라고. 뭐 한남동 아파트, 뭐 마세라티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진짜로 사람들이 찐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런 것들이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구하기 힘든 거, 모두가 구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 대비 자원이 부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가지고는 싶어 하지만 자원은 부족해서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1학년 통사 때는 배우지 않았던 그런 개념, 그런 특징인데, 희소성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시간 공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희소성의 개념이 변화할 수가 있다. 어떤 곳에서는 희소한 재화가 어떤 곳에서는 희소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도 하긴 했을걸? 네,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 이런 거죠.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방금 전에 했었던 얘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박병준 선생님 발톱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뭐 그런 얘기인데, 제 발톱은 희귀하지만 희소하지는 않죠. 그죠? 가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네. 뭐 이런 오리너구리 사례라든지 뭐 리튬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소성이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죠. 일단 실년 그랜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하죠. 네. 하는데 좋은 차입니다. 충분히 좋은 차이고 조금 직장인들 한 40대 정도쯤 되면은 이 정도 사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이런 차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를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져. 사람의 욕심은 무궁무진하다니까요. 보면 이 그 제네시스 G90이죠. G90이 지금 깡통차가 9천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랜저보다 이게 더 갖고 싶어져요. 그죠? 왜? 더 희소하거든요. 더 뭔가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차에 비해서 봤을 때 이 그랜저는 정말 가지고 싶은 희소한 것이 되었지만 G90 앞에서는 덜 희소한 게 되어버렸죠. 예, 물론 좋은 차인데 G90이 상대적으로 좀 더 희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영국 차가 영국이 아니죠, 이탈리아인가, 하여튼 이 차가 웃습니다. 페라리 로마. 장난 아니죠. 네, 한 3억 정도 하는 건데 제 드림카입니다. 그래서 드림카 이 페라리 로마를 보면은 또 G90이 약간 이렇게 좀 초라해지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희소성의 상대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시공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희소성의 개념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땠어요? 정말로 그냥 땅만 파면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땅 파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죠. 시간 변화에 따라서 물은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른쪽 같은 그래프를 지도죠, 그죠? 지도를 보시면은 워터 스트레스 바이 컨트리 해서 2040년에 이 워터 스트레스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어떤 곳은 워터 스트레스가 높다, 어떤 곳은 워터 스트레스가 낮다, 이런 식으로 색깔이 차이가 있죠. 어떤 국가에서는 구하기 쉬운 것이 어떤 국가에서는 구하기 상당히 어렵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심각하죠. 요즘 물 부족 문제 같은 게.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 쪽에 보면은 연하게 돼 있죠. 이 연하게 돼 있는 게
지금 워터 서플라이가 안 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빨간색으로 되니까 자극적이어가지고 여기가 안 되는구나. 미국 물구조 국가야 이러고 계신 수도 있는데 거꾸로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 비율이 높은 곳이고요. 이제 연해질수록 공급 비율이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급 비율이 낮아서 연한 곳이 지금 물 부족이 높은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이고 북한은 로우 투 미디엄 정도네요. 네,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이 지도 색깔이 아니라 공간에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 어떤 국가에서는 어렵게 구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희소한 만큼 비쌀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아마 탐구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희소성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첫 번째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매뉴팩처를 할 때 어떤 거를 생산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 수라든지 기계 대수, 돈 같은 것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뭐 아주 많은 투자금을 받은 테슬라라고 해도 그죠? 돈을 허투루 쓸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뭐 AI 로봇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스타링크 같은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다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테슬라가 뭐 기가 팩토리, 테라 팩토리를 뭐 만들겠다, 공장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심화 얘기를 좀 들어가자면 여기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노동과 자본, 토지 투입 정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경알못 뭐 3, 4강쯤에서도 배우시겠지만은 우리는 생산 요소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생산을 그죠?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네, 그죠? 우리가 테슬라에서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력도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투자금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공장 부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생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세 번째, 뭐 생산 참여에 대한 대가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뭐 조금 다 시중 문제집에서는 뭐 다르게 표현하기로는 뭐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도 아니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생산 참여를 생산 참여해서 돈을 벌었으면은 그거를 분배해 줘야지. 그 분배해 주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 분배의 방식은 그죠? 임금, 이자,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생산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봤었던 생산 요소. 즉 생산 참여에 대한 대가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산 요소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댐프라이스가 직원 최소 연봉을 뭐 연 7만 달러를 뭐 주기로 했었다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죠? 임금을 분배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선택의 세 가지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희소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소성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을 자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왜? 우리가 돈이 뭐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임금을 뭐 100만 달러를 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전 직원한테 주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생각을 해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끼리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문제를 조금 풀었었죠, 여러분들이랑. 한번 네, 영상을 멈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춰서 풀어보시고, 네, 풀어보셨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아파트를 한강뷰 아파트를 누구나 사고 싶지만 억지로 그 가격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까닭은 그렇죠, 희소성의 원리 때문인 거죠. 여기서는 희소하니까 아무리 뭐 가격을 낮춘다라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그죠, 뭐 10원, 100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하더라도 설령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10원, 100원을 하면은 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얼마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땐 한 30억 분의 1은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강남 아파트 뭐 한강 아파트를 10원에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러시아 사람까지 올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희소한 거죠. 그만큼 이 가격에 이걸 살 수 있다고?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희소성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한강뷰 아파트 자체의 개체수가 많은 사람을 충족시킬 만큼 있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시간을 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한번 멈춰보세요. 네. 자, 풀어보셨을 텐데 정답은 네, 4번이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자, 희소성 얘기했었죠. 희소성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다. 그죠? 희소성은 욕구는 높지만 그거 대비 자원의 수가 적은 것이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했던 오답이 얘였어요. 제 기억하기로는. 여기서는 맞죠? 오, 선생님 맞잖아요.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다. 근데 자, 얘들아, 자원이 어떻게 부족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 키워드가 여기 지금 이거 지금 변별하셨어야지. 그죠? 절대적이 아니라 어떻다? 상대적으로 라고 고쳐 쓰셔야 하는 거죠. 네,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잊으시면 안 되고 2번 나는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가 아니라 어떻게 생산하느냐, how to 다에 해당하는 거였죠. 나 같은 경우에는 생산물이 어떤 유형, 뭐 생산 대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3번 다는 나와 달리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려해야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임금 줄 때 막 퍼줄 겁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사장 되시면 여러분들 뭐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용 아이고, 네, 당황해서 말도 안 나. 고용시켜 놓고 그냥 놀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빡세게 굴릴 거잖아요. 돈을 이렇게 고용하기 위해서 돈 준 만큼 굴릴 거잖아요. 효율성을 고려해야죠, 당연히. 4번 기계로 생산할 건지 인력을 고용해 생산할 건지 결정하는 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사례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5번 생산물 종류 수량 결정하는 거 어디라고? 나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네, 이렇게 한번 경할못 1강을 좀 이렇게 풀어봤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1강 찍고 지금 한 1분 쉬었다가 저는 2강을 바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